오늘은 KGM의 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는 2022년 첫 출시 후에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서 신규 내외장 디자인과 미션이 기존 6단에서 자동 8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선 OTA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제 옆에는 풀 옵션 사양의 뉴 토레스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차들이 나올 때 보통 외장 컬러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는데요. 뉴 토레스 같은 경우도 신규 컬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플라즈마 섀도우 컬러로서 이 컬러로 랩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순정에서도 이 약간 회색 같아 보이는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부분 변경답게 디자인의 파츠들이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로 보시면은 디테일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장 중앙부에는 기존의 버티컬 그릴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크기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오프로드 SUV의 감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부 같은 경우도 선 출시되었었던 무쏘처럼 가로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차체가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도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형상이 조금 변했는데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이런 디자인 기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도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만 기존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안개등이 좌우 쪽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심플해 보이긴 하지만 안개등이 삭제된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형상 자체가 변하진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뚫린 방식이 아닙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오픈 방식의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오프로드를 갔을 때 진흙이 튀기게 되면은 이 헤드라이트의 효과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별도로 헤드라이트를 보호해주는 막을 별도로 줬었는데요. 이제는 신형은 아예 이렇게 막혀진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좀 진작에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풀 옵션의 뉴 토레스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의 기믹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휠 선택권은 기존에는 17인치, 18인치, 20인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세 가지인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프로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휠아치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액티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 측면부에서 기존 버전과 비교하자면은 크게 달라진 포인트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 금형틀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토레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뻤었기 때문에 측면부의 형상은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달랐었는데 C필러 가니쉬가 블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트림에 따라서 선택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토레스 후면부로 왔습니다. 신규 컬러인 플라즈마 섀도우 컬러 같은 경우는 햇빛의 조도에 따라서 느낌이 살짝 달라집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보여드렸을 때에는 살짝 어두운 환경이었어가지고 약간 좀 시멘트 색깔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햇빛을 받으니까 살짝 올리브빛이 가미가 되어 있는 컬러라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오묘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와 비교했을 때 후면부의 디자인 폭은 크게 변형이 되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토레스 레터링과 트렁크 리드 부분 그리고 LED 방식의 테일라이트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각진 타입의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토레스는 좀 도심에 잘 가까운 느낌이었었는데 신형 뉴 토레스는 산길 지형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 후면부에서도 공격적인 단차를 한 번 더 넣어놔서 오프로더 지향성 SUV임을 한 번 더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열면은 열리는 방식입니다.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상위 트림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적재 용량 같은 경우는 기존 토레스하고 동일하게 703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662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토레스는 준준형 SUV 중에서도 전장이 긴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은 사실 경쟁 차종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과 함께 밴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밤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매트도 이게 뭔가 커버가 추가가 되었네요. 기존에는 이게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커버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디테일한 포인트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신형 뉴 토레스는 변속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아이신 6단 미션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신형 뉴 토레스는 무쏘에 선 탑재가 되었었던 아이신 자동 8단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토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28.6 토크였는데 30.6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제로백도 소폭 빨라졌기 때문에 추월 가속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비 절감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이거는 기존 토레스 오너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뉴 토레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와, 이거 기존 버전하고 디테일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센터 쪽을 보시면은 이게 24년도에 실내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크리스탈 느낌의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어서 예쁘기는 했지만 조작성이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디지털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식으로 기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사용성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양이 제가 풀옵션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풀옵션의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형 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듀얼 타입의 무선 충전 패드가 탑재가 됩니다. 다만 기본 트림부터 기본 사양은 아니고 상위 트림을 갔을 때 들어가는 사양입니다. 원래는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밖에 안 돼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선을 꼽아서 충전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신형은 경쟁 차종들처럼 이제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완전 새로운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래쪽에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심미적으로 예쁘긴 하지만 주행 중의 사용성은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리적인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열선과 통풍 이런 것들도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들어오진 않는데 원래는 들어와요. 아무튼 여기서 열선과 통풍도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얼 방식으로 온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주행 중의 사용성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은 느낌이 들죠, 딱 봐도.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테나 2.0이 아닌 2.5가 탑재가 되어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데요. 차량 설정, 이게 원래 기존에는 한번 누르면은 약간 반박자 느리게 반응을 해줬거든요. 근데 신형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서야 좀 사용할 만한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가 좀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기 연결을 누르면 보통 이제 폰 프로젝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의 토레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되었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동글을 연결을 해서 써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가끔 가다가 혼선이 생겨서 안 될 때도 있어서 좀 약간 화났었는데 신형 토레스는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구형 토레스 오너로서 너무나 부러운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렇게 퀵 메뉴 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도 원래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물리적인 방식이 한 번 더 추가가 되면서 이거는 진짜 사용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액티온하고 공유를 합니다. 원래 이 약간 별 모양, 헥사곤 타입 모양의 스티어링 휠은 액티온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토레스에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 우측은 에이다스, 주행 보조를 위한 버튼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과 함께 원래는 여기에 별표 모양, 그러니까 즐겨찾기 버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지금 현재 4륜구동 사양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를 눌렀을 때에는 이렇게 새로운 모드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여기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했는데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노우, 샌드, 머드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또 EWD로 또 구동을 또 바꿀 수가 있어서 요거는 주행 환경에 있어서 세팅을 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는 화면도 원래는 없었던 건데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감이 기존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빨라졌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센터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짐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원래 넓은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토레스는 수납 공간은 스트레스가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뉴 토레스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풀 옵션 사양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토레스 같은 경우는 썬루프를 옵션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일반 썬루프였습니다. 딱 여기만 뚫려 있는. 그래서 요즘 경쟁 차종들 보면은 거의 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는데 얘는 왜 없냐? 그래서 뉴 토레스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는 기본 썬루프와 비교했을 때 개방감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형, 구형 토레스 오너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시트의 형상이나 재질들은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또 1차 실내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헤드레스트 안쪽에 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잘자잘하게 디테일한 요소가 실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토레스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데일리카로 타기 좋은 차량이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도어 트림의 소재나 디자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위쪽에 약간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하이글로스, 여기는 이제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부죠. 이런 것들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소재를 살짝 개선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신형 느낌을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어 트림은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뉴 토레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2열에 리클라이닝이 소폭 지원이 됩니다. 지금은 가장 서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레버가 빡빡해요. 레버를 좀 더 밀었을 때에는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리클라이닝의 각도 자체가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2뼘, 그리고 헤드룸은, 헤드룸 무슨 일이야? 한 뼘이 더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차도 원래 이런가요? 사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뒷자리를 탈 일이 없어서 제 차도 뒷자리를 진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타봤거든요. 토레스는 의외로 헤드룸이 엄청나게 넓다입니다. 그리고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트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방에는 에어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공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1열에서 송풍과 온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27W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보면은 좀 이거보다는 속도가 높거든요.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이것도 기존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4륜구동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센터톡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좌우를 넘어다니기에 불편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 시트에는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수준의 옵션을 갖췄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KGM의 뉴 토레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레스는 사실 24년도에 1차 실내 페이스 리프트를 거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보여주기식 미래지향적에 가까워서 실제 사용했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뉴 토레스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 있어서 편안함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상품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승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